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간은 누구에게 가장 적합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첫 번째, 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유진입니다. 오늘은 그 산디탑에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원래 세탁소 하던 자리인데 이게 지금 다 비우고 나니까 되게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를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장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치앙마이 산티탐이라는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안쪽에 전체하고 안방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매물로 하나 나왔거든요. 원래는 여기는 세탁소로 쓰이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샤시를 열어놨거든요. 이걸 다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간이 꽤나 넓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문이 있고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도 생각보다 꽤 넓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다 담겨질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공간 자체는 넓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에어컨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또 통하게 돼 있고요. 이쪽에 화장실이고요. 이 화장실이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국 분들이 쓰시던 데라서 태국 분한테 이게 결론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는 월세 4천 바트니까 한국 돈으로 월세는 16만 원 정도 받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 이 공간이 한국 돈으로 16만 원 정도에 이제 받는 데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은 없고요. 딴 쪽으로도 또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가 안방이죠. 안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볼 때 한 2명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 안에서만 해도. 이쪽으로 나가면 바깥으로 이렇게 다시 연결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거실처럼 돼 있는 여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원래 세탁소 하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들 여기 있고 여기서 작업하고 이제 밖에도 좀 말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세탁소였는데 요새는 이제 기계식 세탁소가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오래 하시다가 이제 여기를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 막 이렇게 새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여기는 따로 이렇게 주방은 안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밖으로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샤시 같은 걸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문이 철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철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도 공간이 되게 넓게 돼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다 사실 싱크대 놓으면 됩니다. 싱크대 놓고 선반 같은 거 하나 놔가지고 충분히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리하면은 주방으로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넓게 돼 있어 이건 치우면 되고요. 캐비넷입니다. 밖에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간 전체를 넓게 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뚫려 있다 보니까 모기가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샤시로 해가지고 방충망 있죠. 방충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디귿 모양으로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리할 때 연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공기도 통하니까 모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건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도 실제로 이거를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면 이걸 조금 고쳐가지고 쓰면 충분히 괜찮은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공간을 보고 이제 세탁소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물건을 다 빼고 나니까 이 공간이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마도 이 집주인이 여기를 뭐 더 고치거나 에어컨을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몇만 바트를 투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간 그대로 해가지고 페인트 칠만 해가지고 태국 사람한테 아마 4천 바트에 그대로 다시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간을 보면서 와 이거 공간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돼 있죠. 경사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만약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철제 셔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유리문을 넣거나 아니면 폴딩 도어 같은 거 넣으면 집 가치가 또 훨씬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 주차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천막 같은 거 씌워가지고 여기 딱 본인 주차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 볼수록 약간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시간을 유튜브에 많이 안 쓰고 싶어가지고 따로 이제 편집을 안 하거든요. 바로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말이 조금 버벅대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이렇게 보여도 되게 좀 허름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각가들이 큰 돌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테리어나 이런 걸 좀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간을 보면 아 이거 하고 나면 멋지겠다 이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흙 속에 그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진주를 찾아내는 것처럼 저도 이 공간을 잘 꾸미면 굉장히 꽤 괜찮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공간이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를 싹 다 해가지고 이 정도가 된 건데 처음에 여기 봤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거기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완전 그냥 거미줄처럼 귀신 나오는 집처럼 창고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를 싹 고쳐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싹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페인트 칠 새로 싹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천장 공사 해가지고 이제 형광등이 이렇게 보이시게 달려있는 건 다 떼버리고 형광등 이제 LED로 해가지고 매립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개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런 거 천장에 조명 공사 새로 하고 그다음 에어컨 넣고 테이블 같은 거 집어넣고 이제 냉장고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돈 많이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맡기면 쓸데없는데 자꾸 막 돈을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아니면 뭐 사진에 찍기에는 뭐 잡지에 실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쓰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집 이렇게 깔끔하게 꾸밀 때는 많이 꾸밀 필요도 없고요. 딱 흰색, 검은색, 빨간색 정도만 잘 활용해도 집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제 뭐 선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저기 기역 모양으로 된 거, 이런 거 한국 돈으로 한 뭐 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나무 주워 와가지고 잘라가지고 까만색으로 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행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뭐 한 3, 4천 원짜리 사가지고 보통 보면 보기 싫게 나무색, 똥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되거든요. 벽 하얀색으로 하고 이런 거 까만색으로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이뻐집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굳이 태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이런 거 뭐 한 몇십만 원 주고 살 필요 없이 나무 주고 이렇게 짜달라고 하면 또 다 목소리 짜주거든요. 웬만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고요. 의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중고 시장에 한 2만 원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까만색으로 딱 칠만 해놔도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빨간색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도 원래 주방이 없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제 수도만 좀 빼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수 연결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싱크대. 이런 싱크대는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한 한국 돈으로 다 설치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 한 1, 2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저 얼마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싱크대 들어간 거, 이런 거는 비싼데, 그냥 테이블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제 기억에 이거 한 20몇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하고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대였나? 그 정도 될 거야. 설치비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타일 이런 거 바르는 것도 인건비가 얼마 안 비싸기 때문에 타일을 사가지고 사람 불러가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화장실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화장실보다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근데 거기 여기도 타일 그냥 뜯어내고 공사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칠을 새로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 자기 취향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좀 갖다 놓고 스피커 좋은 거 갖다 놓고 뭐 소파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충분히 또 자기만의 공간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딱 봤을 때 든 그 구조상의 느낌이 창문이 여기 있고 안방이 저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처럼 돼 있고 밖에 보면 창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서 든 느낌이 창문 그리고 창문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 액자를 삼아서 안이 하나의 살아있는 그림처럼 되게 만들어 보자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보면은 이 화이트하고 블랙으로 이렇게 포인트만 딱 줘가지고 밑에 이렇게 조금 장식하고요. 안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만약 불을 끄면 또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지금 대낮이라서 안이 잘 좀 느낌이 안 나는데, 안에 보면 또 이렇게 보면 느낌이 다르고요. 안에서 보면 또 이게 하나의 어떤 액자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하나의 액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밖에 어떤 공간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창 하나 그 너머에 또 이런 느낌이 이 공간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공간도 약간 마찬가지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 하나도 손을 안 댔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날 것 그 자체의 상태잖아요. 차라리 어쩌면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쓸데없이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막 하게 되면 임대료가 뭐 15,000바트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놔봐야 그게 이쁘지 않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손을 대는 그런 느낌, 공장식으로 찍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그런 느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을 전혀 안 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월 4,000바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6만 원 정도의 이 넓은 공간을 지금 임대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대로 본인이 혹시 감각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약간 좀 고쳐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아지트죠. 남자들로 치면 요새는 맨 케이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저는 이 집에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들이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뜯어내고, 여기 폴딩 도어는 중간중간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밖이 다 안 보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밖을 좀 다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간을 좀 멋지게 꾸며가지고 제 맨 케이블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저 골목 안쪽에 주택가다 보니까 이 교통량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아요. 되게 조용하고, 지금 들어보시면 새소리 많이 들리죠? 아침에 이런 식으로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교통량도 많지 않고 정말 살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열어가지고 이제 잘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괜찮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공간을 좀 잘 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싼 가격에 이걸 임대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카페를 만들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 있게 이제 시니아 식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규모로 해가지고 식당을 해도 될 거고, 그렇게 하기에 꽤 괜찮은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데는 자기 느낌으로 이렇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걸 다 뜯어내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드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날 것 자체, 저런 공간이 그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컨셉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이제 이런 앤틱한 분위기를 좋아하고요. 이런 게 있는 분들이라면 그걸 자기만의 느낌으로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저 공간은 이제 집주인 자체는 뭐,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하고 그래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가 돈을 막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월 4,000바트면 그런 식으로 돈을 몇만 바트, 한 5만 바트에서 10만 바트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월 임대료가 10,000에서 12,000이 나와야 되는데, 현지인들은 절대 그 가격 못 냅니다. 그럼 외국인들한테 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그렇게 임대가 나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마 저 상태로 이제 현지인들한테 4,000바트 주고 새로 이제 세입자를 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게 조금 아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치앙마이 이런 데서 살아보니까 자기도 이제 여기 와서 너무 살고 싶다. 작은 가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어떤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작은 카페를 해볼지 아니면 한국 식당을 해볼지 막 그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간을 이제 일단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런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생계를 해결하면서 치앙마이에 계시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괜히 그랬다가는 열대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수요 측면인데, 돈을 여기 많이 쓸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부나 아니면 뭐 효도 관광을 많이 가는 데라든지 아니면 방콕이라든지 푸켓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기로 신혼여행으로 오거나 해서 돈을 좀 많이 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치앙마이라는 곳 자체가
돈을 많이 안 쓰고 여기서 이제 유유자적하면서 있겠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인들이 지급하는 이제 음식값이 보통 한 60바트에서 70바트, 한국 돈으로 한 2,400원, 2,500원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 식당에 가게 되면 한국 식당에서 음식 하나에 못해도 150바트, 200바트 김치찌개 하나 정도에 이제 김치찌개하고 밥하고 김치 조금 하고 해가지고 200바트 정도를 받는데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식당에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이 가보면 거의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한국 식당하고 이런 걸 차렸다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한 2, 3년 안에 한 1, 2억 정도 까먹고 이제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다. 어떤 사람은 99%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한국 식당이 그나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식당 자체는 안 되더라도 반찬을 배송을 하든지 팔아가지고 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특히 이제 주재원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나 그래서 이제 지불 능력이 좀 있는 이제 교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그런 반찬 가게는 좀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버는 수입 자체가 한국에서의 월급의 거의 2배를 받고 체재비도 받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반찬을 다 시켜 드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영업이 좀 됩니다. 근데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치앙마이에서 그렇게 반찬을 계속 꾸준히 사서 드신다? 그러실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콘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면은 무항마이 시장이라고 채소를 아주 싸게 파는 데서 해가지고 드시고 그걸 나눠 먹고 이렇게 하시지 여기 장기 거주를 하시는 분 중에 반찬 가게에서 한 식당에서 반찬을 고정적으로 사 드신다?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진짜 여기 태국 사람들처럼 태국 사람들은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임금이 한 2만 바트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벌어도 직장 생활 안 하고 벌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만약에 한 달에 순수익 80만 원 나오면 그렇게 못 받아들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생각을 하실 거니까 못해도 한 2, 300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 생각 자체가 태국 사람들이 들어보면 와 엄청 많이 버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태국 사람들도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 한 3배 정도를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입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이제 그 한국 음식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수요층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뭔가를 벌어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생각보다 태국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한국 돈으로 50억까지는 상속세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물려받는 경우들도 많고 허름하게 하고 다녀도 부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져와 가지고 어느 정도 시내 중심가에 목 좋은 자리에 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경쟁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 태국 사람들을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긴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림마네민도 그렇고 대부분의 카페들이 치앙마이에서 대부분 카페들이 한 6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 나가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그거를 밤 10시,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한 5시, 6시면 다 끝내버리니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게라는 거예요. 급한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본력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나는 자본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교외로 나가면 치앙마이 외로 조금 나가면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정말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계시면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요. 매림도 그렇고 항동도 그렇고 저기 도이스텝 산 위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녀보세요. 정말 괜찮은 자연한 느낌의 카페들이 정말 천지로 널렸습니다. 그런데도 다 자기 땅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대부분 좀 쉽게 생각하는 게 한식당 하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샵이나 네일샵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쉽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해보려고 하시는데 수요층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소비하려고 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현지인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고요. 그리고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류 같은 거 해가지고 올 것 같지만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자본이 조금 갖춰진 상태에서 나는 외국인들 상대하고 돈을 좀 쓸 수 있는 한국인을 상대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쟁해야 되는 태국인들이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외곽에다가 이런 식으로 리조트나 호텔 같은 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잘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기 오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치앙마이에 오는 한국 분들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저도 이제 한 3년 살아보니까 알겠고 그리고 여기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환상을 갖고 오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한 20%, 30% 돈만 내면 한국에서 못하던 것들을 꽤 괜찮게 막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떤 가게를 열었을 때, 한식당 같은 경우를 열었을 때도 만약에 한 끼에 현지 가격이 60바트라 그러면 60바트 받고 김치찌개하고 밥 절대 못 내거든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재료비도 그렇고 이제 공간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또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한 60, 70바트까지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정말 낮춰가지고 한 120바트를 받는다라고 해도 보통 대부분 200바트 정도는 받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만약에 나는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지겠다라고 해서 120, 30바트를 받는다라고 해도 이게 현지 물가의 2배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정도의 이제 재료비가 들었으니까 완전 한국의 맛을 기대를 할 거기 때문에 나는 현지 그 음식 가격의 2배를 냈는데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평을 좀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뭘 하더라도 예를 들면 태국인들이 하는 그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너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니면 그게 이제 확인되는 순간 기대치가 거의 한국 수준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태국 사람들이 하는 마사지샵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컴플레인보다 주인이 한국 분들일 때는 컴플레인이 훨씬 더 심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실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보다 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 가격을 받으면서 그런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을 때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맘카페 뭐 이런 데서 이제 집단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돈 버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으면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한국의 한 50%? 그러니까 현지 가격보다는 좀 더 비싸겠지만 그래도 한국 가격의 한 50%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는 거의 한국 수준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의 기대치를 바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한국에서 가게를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간은 누구에게 가장 적합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첫 번째 여기 와서 뭔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 보겠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벌 수가 없을 거예요. 괜히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가는 열대 지옥을 경험하게 되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가지고 더 안 벌어도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상태에서 태국에 왔는데 근데 그렇게 태국에서 지내더라도 한 몇 개월, 1년 정도는 정말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 보면 마사지 뭐 매일 받을 것 같죠. 근데 마사지도 매일 안 받아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정도 되지 매일 실제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라이브 바 가고 이런 것도 가끔 가는 거지 매일 가면 그렇게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있으면 있을수록 또 감흥이 떨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 이제 어떤 소일거리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가지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에서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린 상태에서 여기서 또 안 벌어도 되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내면서 약간 무료하시니까 정말 그냥 재미삼아 뭐 여기서 조그만 한 식당 같은 걸 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반나절 정도만 딱 시그니처 메뉴 한두 개 정도 재밌게 한번 해보시겠다. 현지인들 대상으로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태국에서 지내시는데 콘도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답답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살면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주택을 또 선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택에 좀 살고 싶은데 시내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고양이도 좀 키우고 이렇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딜을 치면 됩니다. 지금 이게 한 달에 4,000바트니까 집주인한테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7,000바트 정도를 8,000바트 정도를 주고 몇 년 계약을 해서 이제 돈을 미리 좀 한 1년치 미리 줄 테니 대신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도 그 다음에 천장 공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LED로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뒤에 주방을 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제 10년 정도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제 공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다 들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태국은 이제 권리금 개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이제 죽을 때까지 치앙마이에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까 보여드린 제 아지트처럼 해가지고 한 10만 바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조금 넘게 들여가지고 싹 다 고쳤거든요. 어차피 제가 쓸 공간이니까. 한 20, 30년 쓸 공간이니까 뭐 그렇게 고쳤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아지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주로 이제 혼자서 사부작 이제 소일거리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페 같은 것도 참 좋긴 하지만 매일 카페 이렇게 잘 안 가지거든요. 그냥 이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며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이제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음악 듣고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을 만한 공간일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러실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요. 아마도 이 공간은 이제 4,000바트의 요 상태 요대로 태국인한테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워크퍼밋 관련해가지고는 여기서 만약에 조그맣게 장사를 하시려 그러면 이제 워크퍼밋이라는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어떻게 태국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또 어떻게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이런 공간에서 내가 뭘 할지,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감각, 그리고 이거를 한 10년, 20년 쓰게 된다면 여기 들어간 돈을 나와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부담을 하게 만들 건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이 공간에 대한 공간 소개를 마치고 태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 본다는 것에 대한 얘기, 실질적인 현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정신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